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8월 14일입니다. 내일이면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아주 퇴색되고 씁쓸한 광복절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 광복절이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네. 일본의 식민지부터 해방돼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세웠다라는 게 네. 광복, 빛이 다시 돌아온 건데 네. 뭐 건국은 1919년에 됐다 그러고 네. 뭐 건국이 됐으니 해방이라는 것도 의미도 없고 네. 뭐 뒤죽박죽을 만들어 그 광복회장이 또 어제 또 문재인 대통령이 또 희한한 얘기 또 했죠. 그렇죠. 이제 김원웅 전 의원이 지금 광복회장, 올 6월부터는 광복회장입니다. 그때 광복회가 뭐 선거하나요? 아니, 그건 아니, 임명입니다. 임명이 사실상 임명이죠. 사실상 임명인데 김원웅 씨가 어제 보니까 이제 함세웅 신부하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함세웅 신부는 이제 극일 항쟁이라는 휘호를 갖다가 문재인 대통령에 전해주면서 감정적 대응을 하지 말라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아니다. 극일 항쟁해야 된다 얘기했고. 그 신부님 좀 오지랖도 높네. 예, 김원웅 광복회장은 얼마 전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김원봉의 조선의열단 100주년 기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원봉에게 대한민국의 훈장을 서운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김원웅인데. 근데 뭐 서운하고 네. 기리는 건 좋지만 네. 6.25 남침 때 전시내각에 장관한 사람을 왜 그렇게 빨지 못해서 날린 거예요? 나 참. 글쎄 말이에요. 아, 거기다 또 어제 이야기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제 피우진 보훈처장 후임으로 이제 박삼득, 그저 예비역 중장입니다. 박삼득 씨를 갖다가 아마 이번에 저기 보훈처장으로 내정한 것 같습니다. 지명했어요. 이제 물론 인사청문회 거쳐야 됩니다만은 그 박삼득 씨를 갖다가 빨리 철퇴시키고. 왜? 아니, 박삼득 씨는 군 출신인데 그 박삼득 씨를 갖다가 보훈처장에 앉히는 유일한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군 출신 앉혀서는 안 된다. 누구 앉히는 그럼? 그러면서 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당시 친일 반민족 행위 뭐 어쩌고 위원회 있지 않았어요? 아, 거기 참. 대변인하던 정운현 총리 비서실장을 갖다가 앉혀라 라고 얘기했고, 일단 청와대에서는 뭐 다른 의견 없이 검토해 보겠다 라고 얘기 나왔다고 보도가 됐어요. 근데 김원웅이라는 사람이 뭐 광복회장 할 자격이 정말 뭐 우리나라 보훈에 대해서 지가 그 입을 뗄 무슨 그게 되는 사람이에요? 난 잘 모르겠더라. 우리 저기 응. 김영건 실장보다 그러니까 서울대 정치학과 몇 년 선배, 66학번이에요. 66학번이면 네. 한 14년, 15년 선배인가요? 14년 선배네. 14, 15년 선배인데 알아두십시오. 김원웅 씨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오고 1972년 박정희 대통령 유신 정권 그 직전에 바로 공화당 공채 7기로 공화당에 입당해서 핵심 당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정치학과 동기들은 전부 저 유신 반대 투쟁하면서 감옥 가고 뭐 길바닥을 아스팔트 위를 헤맬 때 네. 본인은 유신 정권에 복무하기 위해서 네. 뭐 공화당 저 사무처 요원이 된 거 아니에요? 사무소 핵심 요원이 됐죠. 그럼 뭐 그렇게 대단한 민주화의 캐리어도 아닌데 어떻게 또 문재인하고 또 붙어가지고 또 광복회장도 하고. 그 천천히 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이 양반이 공화당에 청년국장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좋습니다. 공화당이 이제 70, 80년에 없어지잖아요. 공화당 후신으로 생긴 게 누굽니까? 바로 좌파님들이 늘 이야기하는 5.18 광주 항쟁의 피를 딛고 광주의 그 비극을 딛고 일어선 민주정의당 민정당입니다. 민정당에 또 김원웅 씨는 계속 이어져서 청년국장과 조직국장을 하는 전두환 민정당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김원웅 씨입니다. 참. 이게 하여간 그 캐리어를 보면 대단한 역사 의식도 없었던 것 같고. 네. 민주화 투쟁을 했던 그런 사람도 아닌 것 같고 한데 노무현 그 문재인하고 이렇게 엮여져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그게 이제 뭐냐? 캐리어를 끌고 92년에 보면은 이제 3당 합당 직후에 이제 YS가 가니까 그 당시 노무현 등이 보면 그거 깨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기택 등 거 깨고 나와서 꼬마 민주당 만듭니다. 꼬마 민주당 캐리어로 처음에 보면은 14대 빠지를 달아요. 그 사이에 아마 그러니까 공화당 민정당 출신이 네, 또 그쪽 이기택 계열로 가서 붙어버렸구만. 예, 붙어서 그래서 노무현과 인연을 맺게 됐고 그다음에 노무현이 하로 동선 기억나세요? 네. 뭐예요? 여름의 화로, 예.
필요 없는 거죠. 네. 겨울에 부채 필요 예. 없는 네. 그 음식점을 한 거죠. 고깃집 했죠. 정치 자금도 뭐 예, 예. 조달해 보겠다는데 그래서 쫄딱 망한. 노무현, 김원웅, 뭐 박계동 등등등 모여서 그 자기들끼리 1년 동안 고기 먹고 술 퍼먹다가 말아먹었다고 웃으면서 했던 그 하로동선에서 같은 공동 창업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김원웅 씨가 네. 그 소위 말하면 능글능신한 거죠. 그렇죠. 능글능신 뭐 여기저기 척척 잘 갖다 붙고 공화당 뭐 민정당 출신이 그까지 갔으면 뭐 대단한 거고 네. 처세의 달인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근데 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네. 또 하로동선 같이 하다가 또 민주당이 통추로 또 가지 않습니까? 통추를 통해서 뭐 DJ 쪽으로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그때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하다 또 2000년에는 한나라당이 입당해서 이회창 총재 덕분에 또 빠질 답니다. 야 복잡한 그러니까 한나라당. 그 무슨 뭐 광복에 뭐 이 광복 조국 광복이라는 험난한 뜻을 세우고 일제와 투쟁하고 뭐 맞서 싸웠던 뭐 그런 조직하고는 별로 맞지는 않는다. 별로 맞지 않아요. 그리고 다만 정신대 문제 조금 관여했을 뻔해 국회의원 하면서. 예. 이 공화당 사무처가 뭘 했느냐. 네. 공화당 사무처가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의 영구 집권을 기획하고 지탱했던 게 공화당 사무처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공화당이 박 대통령 말기에 가가지고 가장 고민했던 게 네. 박 대통령의 후계자는 누가 하느냐였던 거예요. 누가 검토됐겠습니까? 저는 한 두세 사람 검토됐는데 정신없는 사람들은 아마 정신없이 물색 모르고 김종필 씨를 갖다가 JP를 갖다가 후계자로 생각했을 그 것 사람들은 같고 이제 정신 나간 사람들이고. 그래서 정신이 좀 있고 박정희 대통령의 눈치를 갖다 재빨리 깨친 사람은 박근혜 영이 아니었겠어요? 그게 그 이제 알려지지 않은 뒷이야기인데 네. 공화당의 주류 머저리티는 네. 다수는 박지만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박지만 생도. 박지만 생도. 네네. 박근혜를 했던 사람들은 뭐 몇 명 있을지 뭐 영부인 역할을 했으니까 네네. 마이너리티였고 왜 그러냐 네. 하면은 예, 예. 이게 유신 헌법이라는 것이 박 대통령을 대체할 수 있는 네. 세력,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 방법, 프로세스가 다 네.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박지만 생도를 키우고 청년 장교를 키워가지고 소령 중령 되면은 네. 그때쯤 되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지고 하자라는 게 공화당의 주류적인 생각이었던 거예요. 뒤에서 네네. 7세들은.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대만에서 그 장개석 총통이 장제수 아들 총독. 장경국이한테 장진고 총독. 예, 장경국 총통한테 물려줬는데 네. 공화당 사무처에서 이거를 롤 모델로 해가지고서 대한민국에서는 박지만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걸 사무처가 연구하고 했는데 거기에도 김원웅 씨가 뭐 자기도 참여했다고 그러고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 당연하죠. 왜냐하니까 서울대 정치학과 나오고 했으니까. 아니. 그 당시 보면 서울대 법대 정치학과 나온 사람들은 에리트 중에 에리트였기 때문에 공화당이라든지 중앙정보부에서도 굉장히 아주 기묘하게 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그와 같이 아까 말씀 능글능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처음에는 자 유신에 복무하겠다. 박정희 장기 집권에 그다음 기억해보세요. 71년도 김대중 보면 이번에 만약에 박정희가 삼선에서 통과되면은 삼선 개헌에서 세 번째 국회 영구집권을 간다고 얘기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그리고 실제 71년에 비상조치가 내려지고 72년에 유신이 발동됩니다. 거기에 보면 복무해서 영구집권에 복무하겠다고 나섰고 그다음에 그렇죠. 또 유신 말기에 가서는 자 박정희 대통령 그 후임으로 그다음에 육사 생도였던 이제 박지만 군을 어떻게든지 옹립해서 장진거, 장경국 모델을 갖다가 꾸렸고 또 전두환 밑에 가서는 또 보면은 그야말로 민정당의 핵심 당직자죠. 핵심 당직 조직국장 청룡자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거기서 뭘 했어요? 이른바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애썼고. 그러니까 우리가 네. 참 이 좌파란다. 문재인 정권의 조국의 뭐 인사검증 거쳐서 나온 사람들 우리가 그 민낯을 다 봤잖아요. 네네. 지금까지 전 정권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교묘하게 그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뭐 알바키에서 뭐 재개발 지역에 뭐 하고 위장 전입하고 뭐 네. 부동산 서체 내초하고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데 네. 또 우리가 자기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다 알고 있는데 김원웅 또 이렇게 하지. 그거 왠지 아세요? 음. 저는 알아요. 왜?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러면 왜 문재인 대통령은 왜 김원웅에 대해서 어떤 분노를 느끼지 않을까요? 왜 그런 거예요? 난 진짜 모르겠어.
자,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경희대 법대 들어가서 법대 들어서 계속 한 게 뭡니까? 유신헌법 공부해가지고. 유신헌법 공부해서 유신에서 판검사 되려고 사법고시 공부했던 거예요. 그럼 둘이 케미가 딱 맞는 건가요? 아, 박원순 씨는 아닌가요? 아, 박원순 서울시장 그 아닌가요? 그 사람들 다 보면은 물론 맞아 당선증 받은 것은 80년에 5.18 그 무렵에 당선증 받았습니다만은 합격증. 합격증이죠. 합격증 받았습니다만은 실제 고시를 갖다가 1차 보고 2차 보고 했던 것은 3차 보고 했던 것은 다 유신 시절입니다. 난 진짜 이제 판단 유보고요. 이 사람들 뭐 그러면서 왜 남은 또 그렇게 가혹하게 또 욕을 해? 뭐 적폐라 그러고 죽인다 그러고. 그러니까 남에게는 가혹하고 자기 자신에게 무한히 관대한. 유신헌법 공부해가지고 유신 시절에 판검사 되겠다고 꿈을 키웠던 그 사람이 네. 김원웅에 대해서 분노를 느낄 이유 없네. 분노를 느낄 이유가 전혀 없는 아니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요 최근에 또 무슨 뭐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됐다는 사람이 텔레비에 자꾸 나와서 네. 내 저 사람을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언론계 선배님인가 이렇게 따져봤더니 제가 기자할 때 저기 네. 뭐 좌익단체 좌파단체에서 뭐 공격하고 할 때 기자 생활할 때 네. 명예훼손 당하고 하면 그 사람들 옆에 이렇게 앉아있던 사람이야.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법조인 방송인이 아니야. 방송인 방송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그래도 하나 뚜렷한 건 있다. 뭐요? 자기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한 사람들은 그래도 뭐 자리 하나씩은 꼭 챙겨주고 하는데 이 사람도 우리 저 황태순 대표 저기 종편 블랙리스트 만들어 가지고서 뭐가지 자른 그 주모자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저 가짜 뉴스 됩니다. 왜? 좌파들은 블랙 리스트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어. 인비지블 리스트, 보이지 않는 리스트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주 교묘하게 정말 김기춘. 그 사람이 그 뭐 민원연인가요? 그 지금 뭐 현재는 민원연 공동 대표고요. 어. 실제 보면 저 2017년 초에 보면은 저를 비롯한 12명의 뭐 조갑자 선생이나 뭐 류근일 선생이나 이런 분들 12명 명단 만들어서 계속 SNS 돌리면서 무슨 막말 퇴출 뭐 편파하면서 계속 돌리고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저 방송 종편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한 것이지. 그렇죠. 정권은 압력을 넣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조윤선이 뭐 저 김기춘이 이런 얘기하다가 다 감옥 갔는데 네네. 이 민원연도 이제 곧 저 철퇴를 맞을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예. 방송통신은 방송통신 정책이랑 방송이란 게 중립적이고 뭐 이런 얘기 하면 또 이것도 뭐 말도 안 되는 얘기할게요. 지금 보면 전임 지금 현직이죠. 아직 안 물러났으니까 사의를 표명하고 있는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왜 그만둔 줄 아시죠? 방통위원장은 임기제입니다. 그렇죠. 검찰 몸이 아프셔서 그렇겠지 뭐. 아니에요. 왜? 이미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이 양반이 보니까 아마 이 청와대 쪽에서는 계속 보면은 이 종편의 제어가 문제, 뭐 TV조선을 아마 겨냥한 것 같아요. TV조선 겨냥해서 그 종편의 제어가 문제, 그 다음에 이른바 유튜브가 좀 골칫덩어리 아닙니까? 자기들한테 시사 유튜브가 골칫덩어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사 유튜브를 갖다 이 가짜 뉴스로 엄단하라 그러는데 이효성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니 그건 표현의 자유고 사상의 자유 문제고 이것은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유튜브 콘텐츠는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청와대에서 그러면 쉬시지요. 그럼 쉬라 그런다고 뭐 우리가 뭐 직장 그만두나? 인비지블 핸드가 또 작용을 했구만요.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그럼요. 제가 참고로 그 종편에서 잘릴 때 보면 저 PD들이 메인 PD들이 거의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형님 조금만 쉬시죠. 그러더니 2년 동안 아무데도 부른 적이 없고. 아니 2년이 아니죠. 2년 반 됐죠. 지금 대한민국의 이 상황,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 상황은 이제 뭐 대통령이 뭐 가짜 뉴스라고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없는 거지.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만이 진짜고, 자 경제가 좋다 나쁘다라는 건 또 주관적인 평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물이 반차 있을 때 뭐 반밖에 없다던 사람도 있고 반이나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이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는 거를 주장하는 놈들은 이거 다 손을 봐야 된다는 거야. 손을 보겠다는 거야. 그거죠. 어떻게 손을 보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어제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보면 보니까 우리 경제가 그야말로 순풍에 돋던데 잘 돌아가고 있는데 펀더먼털이 튼튼한데 그리고 왜 보면 주변에 무슨 뭐 방송인이 뭐 전문가랍시고 보면 비관적이고 말이야. 그런 걸 전망하느냐. 그때 가짜 IMF 때 강경식 부총리가 했잖아요. 한국 경제 펀더먼털 많이 들었던 얘기죠. 근데 다 돌아와요. 근데 어쨌든 대통령이 그와 같은 아까 그 판단의 문제조차도 가짜 뉴스라고 찍어버리면은 결국 앞으로 한상혁 이 새로 이제 임명될 방통위원장이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발언이 굉장히 부적절했던 게 이 전체주의적인 검열을 하겠다고 시사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한국 경제에 대해서 비관적인 전망 이런 거 좀 자제해 주시면은 앞으로 우리 경제를 도움이 돼. 이렇게 하는 것이 대통령의 언어인 것이지. 자, 내가 가짜- 대통령 언어를 한번 해볼게요. 자, 네. 이제 내가 국민 여러분, 경제는 곧 경제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은 경제는 정말 나빠집니다. 우리가 희망을 갖고 우리가 열심히 뛰면은 나빠졌던 것도 좋아집니다. 물론 일부 조금 지표상 안 좋은 지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보다 긍정적인 어떤 의지를 그게 갖고 성숙한- 가야 됩니다. 그게 성숙한 이렇게 대통령의 언어인 거죠. 사실 역대 대통령 다 비교해서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거고. 그럼요. 근데 난 이런 불길한 예감이 또 드는 게 갑자기 그 양반 얘기 들으면서 1984년 조지 오웰의 그것처럼 네. 이제는 우리 국가 검열성에서 네. 조국 장관을 위시로 하는 국가 검열성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문재인 쪼다라고 이제 홍준표가 얘기를 하면은 저 모든 저 언론 관계기관들 다 이제 내로해. 쪼다라는 말은 훌륭한 정치 지도자를 지칭하는 말 이렇게 이제 다 바꾸고 이게 지금 이게 우리 국민의 재갈을 물리겠다고 대통령이 앞장서가지고 이 사람들이 민주정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나? 나 이게 이제는 나 판단 뭐 말하는 게 뭐 좀 뭐 격식도 있어야 되고 뭐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좀 큰일입니다. 근데 조지 오웰의 1984는 조지 오웰이 그걸 썼습니다만은 거의 조지 오웰의 1984 빗댔던 것이 스탈린 체제 아니에요? 네. 스탈린 체제하고 또 좀 더 멀리는 나치세 히틀러의 어떻게 보면 그 옛날 그 선전상 엄마 그러면 조지 오웰이 문재인 정권을 예견하고 그걸 썼다고 아니, 이제 바뀌는 거예요? 아니죠. 평가가? 아니죠. 그렇게 그러면. 근데 그것 다 예를 들어서 보면 그렇잖아요. 그 우리 괴벨스도 그렇고 다음에 저 스탈린 밑에 있던 그 누굽니까 베리아도 그렇고 다 망했잖아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조지 오웰이 정말 전하고자 싶었던 것은 그런 어떤 독재적 전체주의적 시도는 결국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제가 영문과라서 합니다. 그 망할 때까지도 하겠지 이 정권은. 아, 근데 곧 보면은 곧 마치 히틀러가 베를린 무너지기 직전에 자살했고 히틀러가 자살하자마자 바로 괴벨스가 음독 자살한 거하고 똑같은 이치가 또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